안녕하세요. 위잘라 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또 호원 PD님 모시고 영화 알아볼 텐데요. 오늘 가져오신 작품들 만만치 않습니다. 네, 저희 소개하고 들어갈게요. 저는 더덕입니다. 김 PD입니다. 네. 호원 PD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이제 날씨가 따뜻해졌죠. 그러니까요. 꽃도 피고. 네. 아주 좋은 데 사신다면서요? 오래된 동네입니다. 오래된 동네고요. 진짜 좋은 동네는 오래된 동네들이죠. 네. 남산이 그렇게 예쁘다고요, 남산 지금? 예쁩니다. 남산이. 그렇군요. 비가 왔는데도 벚꽃이 다 안 졌더라고요. 오. 네, 그래가지고. 걔네들은 뿌리가 건강하고 네. 꽃잎이 굉장히 건강한가 그런 봐요. 것 같아요. 네. 네. 거리는 강남 쪽은 많이 떨어졌던데. 네, 거의 다 우수수 떨어졌어요. 그 계절마다 다른 꽃들을 다 볼 수 있고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겠어요. 맞아요. 뭐 단풍이 있으면 단풍이 보이고 또 눈 오면은 또 그것도 운치가 있잖아요. 영화를 하시기에 충분한 그런 휴식을 할 수 있는 집이네요. 네, 근데 뭐 집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건 아니고요. 네. 나가가지고 이제 조금 멀어서. 네, 그렇군요. 네, 저는 감성을 일깨워주는 영화들을 참 네. 좋아하는데 지금까지 소개해 주셨던 영화들이 상당히 뭔가 선진하고 굉장히 독특하거나 뭐 강하거나 이런 분위기의 영화를 많이 지금 봤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오늘은 제가 정말 저의 베스트 5 안에 드는 정말 좋아하는 영화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또 봄이 됐고 네. 추운 겨울이 끝났으니까 네. 조금 또 너무 또 무섭고 호러틱한 거 말고 좀 몽글몽글한 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좋아요. 오늘 네. 호원 PD님 복장이나 이 비주얼이 딱 그 날씨에 맞네요. 네. 조금 맞췄습니다. 네. 그러신 거구나. 네. 이거 혹시 영상으로 못 보시고 나중에 오디오로만 들으시는 분들이 정말 이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어서셔서 한 바퀴 도셔야 돼요. 네, 지금 한번 패션쇼를 한번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약간의 이 탈색된 이 머리와 이 청에도 지금 살짝 이렇게 바지 스타일 보셨어요? 네, 바지도 너무 예쁘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있군요. 모르지 않습니다. 네. 오. 스타일 모르거든요, 사실. 네. 안다고 하네요. 네. 네, 오늘 복장 이야기까지 얼마나 감성적인 영화가 나오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나 하고 기대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떤 분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이제 저번에 이어서 이제 처음부터 이 사람 누구지? 네. 라고 모두의 주목을 받았던 평론가와 관객의 주목을 받았던 감독들. 오늘의 소개해드릴 분은 다미안 셔젤이라는 데미안 셔젤 이렇게 네. 발음을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데미안 셔젤. 네, 이름이 네. 좀 어렵습니다. 네. 데미안 뭐요? 셔젤이요, 셔젤. 셔젤. 네, 셔입니다. 셔젤. 네. 근데 이게 외국 발음이다 보니까 한국 표기로는 어디는 샤젤이라고 해놓고 어디는 셔젤이라고 해놨더라고요. 처음에 이분 한국에 영화 개봉했을 때 다미안 차젤레라고 아예 소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시상식에서 부르는 이름을 듣고 발음이 이제 셔젤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CH로 시작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차젤이라고. 차젤. 심지어 L이 2개입니다. 그래서 차젤레. 사람들이 오해를 저도 처음에 다미안 차젤레인가 했는데 네. 시상식에서 보니까 데미안 셔젤이라고 발음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은 프랑스계 쪽 성인가 보다. 맞아요. 프랑스 아메리칸입니다. 그렇구나. 그런 것도 잘 찍어요. 그러네요. 역사를 알아두는 게 좀 도움이 되는군요. 이건 언어인데요. 네, 죄송합니다. 데미안은 제가 좋아하는 작품인데 네. 이름에 데미안이 들어가 있다니. 그렇게 또. 네.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들으시면 그 영화 할 텐데 네. 감독 이름은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감독 이름보다는 이제 작품으로 더 유명하신 네. 분인데요. 뭐 가장 한국에서 유명한 거는 아무래도 뭐 라라랜드 네. 그리고 뭐 위플래시 그 전에 만들었던 맞아요. 그 두 개가 아마 가장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에 관련해서 이제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드리면은 네. 이분이 이제 85년생이에요. 생각보다 엄청 나이가 영하시네요. 네. 그리고 위플래시를 만든 게 이제 29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20대 때 만든 영화인데 그 영화 알다시피, 굉장히 느낌이 그쵸. 강력했는데. 맞아요. 네네. 그리고 그 영화로 이제 그해 오스카 작품상 후보까지 올랐었죠. 뭐 감독상 후보, 그냥 여러 가지 거의 모든 부분에 후보로 올랐었는데 등장하자마자. 그렇죠. 거의 등장하자마자. 물론 이제 저 영화가 데뷔작은 아니에요. 저 영화 전에 이제 장편 영화, 거의 독립 영화 수준으로 본인이 대학교 졸업
저번에 하버드 나오셨거든요. 하버드 이제 비주얼. 갑자기 거기서 고개를 숙이게 되네요. 하버드 나오셨는데 네. 하버드 졸업 작품으로 이제 그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데뷔작이죠. 정식 데뷔작 이제 그건 거죠. 장편 데뷔작 그건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죠. 졸작이 장편 데뷔작이라니. 졸작 그러면은 이상한 작품이랑 졸업작품. 네. 졸업작품. 네. 예, 근데 이제 그 영화 또 나름 영화제에서 되게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와. 그 선댄스나 이런 데서 되게 관객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헐리우드에서 여러 가지 각본을 수정하는 각색 일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이제 본인이 너무 영화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본인은 항상 사실 20대 때 라라랜드의 대본이 이미 있었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너무 영화를 만들고 싶은데 투자를 못 받은 거죠. 라라랜드 보면 이제 아시다시피 스케일이 그래도 좀 있고 네. 단체 군무씬도 있고 좀 화려한 뮤지컬 도로를 다 막고 그렇죠.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이제 이 젊은 20대 청년에게 투자를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할 약수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열심히 헐리우드에서 일을 하면서도 직장에서 이걸 언젠가 만들어야겠다. 그러면은 내 네임밸류 올려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만들려고 했던 게 이제 위플래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는 프로듀서하고 연결을 한 끝에 이제 J.K. 시몬스라는 위플래시에서 교수 역을 맡은 네네. 그 대머리 아저씨. 네. 까칠한. 그죠. 그 배우분을 소개받게 돼요. 아. 그분이 이제 원래 이제 영화 스파이더맨 옛날에 나왔던 3부작 있잖아요. 토비 맥과이어가 나왔던 스파이더맨, 샘 레이미가 감독했던 저희가 아는 그 스파이더맨 영화 2001년, 2년에 처음으로 개봉했던 그 영화에서 편집장 역할을 맡았었던 분이에요. 되게 화 잘 내고 신문사 피터 파커가 일하는 신문사의 사장 돈 밝히고 뭔가 좀 되게 짠돌이고 화 많이 내는 그걸로 이제 대중들한테 알려진 배우인데 되게 연기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 배우분을 이제 소개를 아는 프로듀서를 통해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위플래시직을 또 돈이 없어서 단편 영화를 먼저 만듭니다. 그래요? 그것도 제목이 위플래시예요.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본인이 만들 장편 영화의 한 씬만 단편 영화로 만든 거예요. 되게 강렬한. 네네. 숏폼을 만든 거군요. 그렇죠. 그게 이제 선댄스에서 또 단편 영화제 그쪽에서 엄청나게 큰 호응을 받고 그걸 본 사람들이 돈을 다 투자해 줄 테니까 장편 영화를 만들어 봐라.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위플래시입니다. 마케팅을 할 줄 아시는 분이네. 그렇죠. 그 스텝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경영도 부전공했나요? 그렇습니다. 마케팅. 하버드 나오면 원래 그 정도 아니에요. 하버드 그렇죠. 나온다고 다. 그런데 제가 그 작품을 보면서 정말 놀랍다고 느꼈던 게 그 심리 묘사? 맞아요. 그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게 강렬하다고 느꼈는데 그런 작품을 벌써 20대 때 생각하고 그 안에 다 녹여냈다는 것도 너무 놀랍네요. 그렇죠. 이제 사람의 심리가 되게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분이 특히 잘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그 어떤 사람이 구석에 몰렸을 때, 뭐 상황적으로나 그 구석에 몰렸을 때 그 불안감과 그 히스테리컬함과 네. 그거를 정말 잘 포착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처음에 나왔던 이제 위플래시, 라라랜드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왔던 바빌론까지 제가 딱 보면은 이거 사람은 정말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관객을 들었다 놨다 하는구나. 본인이 그런 경험이 있어서일까요? 그러게요. 근데 기본적으로 하버드를 나왔다는 것 자체는 사실 그렇게까지 네네네. 관찰력이 뛰어난다거나 관찰력이 뛰어나다거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기억나세요? 기피디님은 위플래시에서 뭐가 가장 인상적이셨어요? 맨날 화나는 아저씨. 그리고 저 그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위플래시에서 그 주인공 남자야. 네. 만 다른 걸 연주하는. 예. 네,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저는 그 열받게에서 진짜 이를 악물고 연습하게 만들었던 그런 순간들? 네. 진짜 열받아서 연습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악인인가, 그 교수가.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위플래시하고 라라랜드가 둘 다 생각해보면 딱 악인, 그러니까 빌런이 딱 있다라기보다는 빌런인 듯 빌런 아닌 듯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섞여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냥 사람 같잖아요. 네.
그게 되게 매력이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묘사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영화 바빌론도 그렇고. 맞습니다. 음. 영화 바빌론은 조금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네. 재밌는 포인트가 많아요. 아. 그전 작품하고 좀 다르게 네네.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많아가지고 또 알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네. 하나씩 그럼 가보나요? 네. 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한번 소개시켜 드릴 게 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이제 저 저스틴 하비츠라는 사람을 꼭 소개를 해야 돼요. 저분이 이제 같이 하버드 동문이에요. 네. 같이 방을 썼던, 같이 살았던 아. 학교 같이 다니면서 거의 네. 뭐 대학 동창이죠, 그냥. 그러네요. 예, 파트너. 음. 근데 저분이 저 데미안 셔젤의 음악, 그러니까 저 위플래시부터 네. 모든 음악을 다 저분이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헐리우드에서 가장 사실상 이제 주목을 받는 영화 음악 쪽에서는 네, 진짜 지금 거의 뭐 네 1순위겠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또 저분이 다른 분하고 작업을 안 했어요. 저 데미안 셔젤하고만 계속 작업을 합니다. 퍼스트맨은 아직까지는. 아, 네. 퍼스트맨도 데미안 셔젤의 작품이에요. 아. 네. 근데 대표작은 아니어가지고 이제 제가 뺐는데 사실 좀 이따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되게 음악적으로 정말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이고요. 맞아. 네. 또 데미안 셔젤이 기본적으로 저 오른쪽이 이제 저스틴 하위츠고 왼쪽이 데미안 셔젤인데 네. 데미안 셔젤이 기본적으로 음악적인 소양이 되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아.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위플래시 전에 만들었다는 졸업 작품도 재즈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아, 그래서 라라랜드에 연결이 그 돼 부분이 있구나. 들어가 있구나. 네, 네. 뭐 가이아 메들렌의 벤치 공원 벤치였나 그런 제목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재즈에 관련된 남녀의 로맨스 이런 내용이어서 아. 기본적으로 음악에 되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 그러네요. 예, 아마 그런 부분에서 둘이 통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왜냐면 둘이 전공 분야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음악을 알면서도 감독의 그 역량이 있는 사람이 음악을 잘하는 사람을 픽업해서 맞아요. 그 사람과 협업하니까 그쵸. 최고의 퀄리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 영화 특히 헐리우드 같은 경우를 보면은 물론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네. 영화 감독하고 이런 음악 감독하고 계속 같이 붙어 다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 예를 들어서 뭐 존 윌리엄스라고 이번에 그 공로상을 받으셨는데 존 윌리엄스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하고만 계속 오. 주로 많이 음악 활동을 하세요. 스타워즈의 그 음악도. 네, 맞아요. 그분이 하신 게 이제 스타워즈, 슈퍼맨, 인디아나 존스. 다 그리고 느낌이 있다. 네, 해리포터.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그냥 웬만한 주제곡들은 그분이 다 만드신 거거든요. 오. 근데 그분이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랑 같이 거의 대부분의 작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본인이 이제 연세가 이제 90세가 넘으셔가지고 영화 음악은 아마 은퇴를 할 것이다. 하지만 스티븐 스필버그랑 하는 계속 할 것이다. 와. 라고 얘기를 했어요. 죽을 때까지 할 것이다. 라고. 아, 그 정도로 뭐가 통하시는구나.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사실상 이제 굳이 이제 비유를 하자면 좀 올드스쿨.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쵸. 클래식이죠. 이제 70, 80년대 왕성하게 물론 지금도 활동을 하시지만 네. 이제 그분들의 그 콤비와 거의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둘의 이제 앞으로가 기대되는 거죠. 사실. 그러네요. 네. 아직 두 분 다 지금 거의 나이도 비슷하고. 네. 그 왼쪽에 데미안 셔젤. 네. 셔젤. 저분 약간 얼굴이 뭐랄까 장난기 있는데 네. 약간 똘끼도 있고 천재기가 있을 것 머리부터 같은. 뭔가 좀. 약간 그런 인상?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재밌네요. 앞으로도 진짜 기대되는. 맞습니다. 앞으로가 사실 더 기대되는. 네, 지금부터 일어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그러네요. 뭐 데뷔한 지 지금 2014년부터 22년까지 10년이 안 됐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렇게 지금 어마어마한 영화적 업적, 영화사적 업적을 남겼다고 이제 평가가 되는데 네. 앞으로 3, 40년이 더 기대가 되죠. 그러게요. 네. 진짜 개구장이 같이 생기셨다. 네. 둘 다 뭔가 짓궂은 장난을 할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맞나? 로다주. 로다주가 어릴 때 약간 저런 느낌이었을 것 같은. 인상이 좀 그렇죠. 그런 느낌.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위플래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자, 일단은 저 아카데미 시상식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편집상 음악 효과상을 수상했어요. 네. 저기 사실상 이제 그 졸업 작품을 제외하고 네. 뭐 상업적으로는 거의 첫 데뷔를 한 영화인 거죠. 음. 근데 저게 심지어 처음엔 상업 영화가 아니었어요. 독립 영화로 제작비도 되게 제작비도 되게 적었고요. 아. 밑에 보시면 촬영 기간이 19일이에요. 믿겨지지가 진짜요? 않죠. 와.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19일 동안만 딱 촬영을 하고 3주가 안 걸린 거예요. 머릿속에 다 하는데. 있었다는 소리네. 네. 물론 편집은 훨씬 더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촬영 기간이 19일밖에 안 걸렸고 그리고 이제 그 편집 기간 동안 음악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했겠죠. 그런데도 이제 그리고 나이도 저 때는 뭐 28, 29이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뭐 나무주연상 그렇다 치고 편집상하고 음악효과상 네, 뭐그 당시에도 경쟁작이 또 어마어마했습니다. 나무조연상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네, 머리 대머리 시원하신 분. 네, 제이키 시몬스가 이제 네. 네. 그거는 뭐 거의 모든 영화를 본 사람들이 이거는 뭐 인정. 제이키 시몬스가 이번에 받아야 한다라고 인정했고 편집상도 마찬가지로 주연도 열일했는데. 그쵸. 그러니까 저거 아무리 연기라 그래도 보통 연습 많이 한 게 아닐 텐데.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엄청나게 드럼 연습을 이미 기본적으로 드럼 실력이 있었던 배우이긴 한데 그래도 저 영화를 위해서 정말 그 피날 정도로 그 영화 중간에 연습하다가 피 나오고 막 맞아요. 손도 까지고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진짜. 그게 진짜로 까진 거라고 합니다. 너무 영화 배우란 너무 고난의 길이야. 메소드 연기도 이런 메소드 연기가 없어. 그렇죠. 그러게요. 와. 마일즈 테러라는 배우인데 네. 그 배우가 이제 저 영화로 이제 완전히 이 배우도 대단하다. 정말로 대단한 배우다. 그렇죠. 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그 다음 영화부터 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다가 젊은데. 안타깝게. 근데 이번에 탑건으로 작년에 탑건 2 매버릭, 탑건 매버릭으로 네. 이제 완전히 이제 다시 스타덤에. 와, 탑건에 다행이다. 나왔구나. 네. 거기서 이제 그 주인공의 이제 죽은 파트너의 아들로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토미 크루즈와 함께 거의 두 명의 주인공을 서브 주인공이라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탑건 2도 봐야겠네요. 감독의 역량이었을까요? 배우의 배우 각성이었을까요? 기본적으로 배우가 연기를 되게 잘하는 배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전까지는 각본을 보는 눈이나 그런 게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또 모든 영화가 평가를 안 좋게 받은 건 아니에요. 단지 흥행을 못했을 뿐이지 네네. 이제 왔다 갔다 했던 배우입니다. 그래도 이제 저 배우가 나왔던 영화들은 연기력은 되게 출중하다 라는 평가를 받았었고요. 오. 단지 이게 작품적으로 이제 흥행을 못했을 뿐이지. 감독이 잘못했네요. 뭐 그렇다 볼 수 있죠. 네. 그렇다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단편 영화를 시작을 했고요. 제작비도 되게 적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로 완전 저예산 거의 엄청난 저예산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네, 음악 연습실 하나. 네. 땀 눈물로 해결한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저렇게 이제 저 포스터를 보면은 그래서 홍보할 게 없으니까. 아, 그러네. 영화 리뷰로 그냥 이거 이제 너무 재밌다. 네, 영화 리뷰로 이거 이제 보니까 유럽 포스터인데 네. 영화 포스터가 미국 포스터 똑같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영화 리뷰 이 영화는 엄청나다. 그냥, 네, 저희 한국 포스터도 똑같았습니다. 이제 배우들이 그렇게 유명한 배우가 아니기 때문에 감독도 유명한 감독이 아니고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저렇게 이 영화가 대단하다 이러면서 막 리뷰로 이제 포스터를 떼었는데 뭐 실제로 저 영화를 2013년에 2014년에 부산영화제에서 사용을 했었어요. 10월에 그 야외극장에서 사용을 했거든요. 네네. 그 거의 4,500명을 수용할 네. 수 있는 네. 영화의 전당 그 대극장에서 야외극장에서 사용을 했는데 영화가 끝나고 정말 기립박수가 나왔다거든요. 그럴만해 사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영화 대단하다. 그리고 그해 이제 그 다음 몇 개월 뒤 오스카에서 저렇게 상을 풀고 네. 한국에도 개봉을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했죠. 약간 사이코 드라마 같았어요, 보면서. 맞아요, 정말.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저 영화에 대해서 뭐 그 선생을 맡은 교수를 맡은 그 사람이 이제 악인이냐, 네. 아니면 정말 뭐 후승이냐 이렇게 말이 많았는데 네. 비하인드를 이제 말씀드리자면 사실 감독은 이제 빌런으로 설정을 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감독은 저 영화의 마지막 엔딩이 땅 하고 끝나고 자막으로 이제 저 주인공이 이제 저 공연이 있고 한 달 뒤에 자살했다. 라는 나같이 해도 자살할 것 같아. 너무 괴로웠거든요. 자막을 넣으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작자나 이런 주변의 측에서 너무 투머치 디테일로 정보를 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거는 제작자의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네. 예, 근데 그렇게 본인이 이제 암묵적으로 결말을 생각을 했을 정도로 이제 감독은 이제
예, 왜냐면 실제로 영화를 보시면은 마지막에 물론 주인공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로 공연을 끝내면서 마무리가 되지만 맞아요. 실제 이 주인공의 인생하고 뭐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그러니까 이 주인공의 인생은 거의 파괴되다시피 했거든요. 맞아요. 학교에서도 이제 그만두게 되고 학교도 그만두게 되고 본인이 드럼으로서 어떤 정말 이런 생각 처음에 정말 순수한 난 정말 훌륭한 드러머가 될 거야. 제가 자기가 이제 동경하는 드러머의 포스터를 방에 붙여놓는 그런 순수했던 드러머가 거의 파괴되는 맞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대하는 행동이라든지 가족들에게 보이는 모습이라든지 거의 자기 파괴적인 모습을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물론 그거를 마지막에 그런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로 끝을 내지만 그 개인의 인생을 봤을 때 과연 꿈을 위해서 이 사람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를 네. 보여주는 그거에 관해서 감독이 되게 비판적이었다고 해요. 참 애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빌런이 아니다라는 측을 옹호하자면 만약에 멘탈이 좀 더 강했다면 네.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또 얘기하는 측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멘탈이 그렇죠. 강했다면 스승을 뿌리치고 그 사람을 그런 뜻은 아니고 네. 아무리 스승이 그래도 자기 인생을 지키면서 하는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를 할 수 옹호하는 측면에서 말을 하자면 그렇고 네. 뭐 비판하자 그러면 끝도 없죠. 맞아요. 근데 그렇죠. 저는 이게 저는 솔직히 감정이입이 돼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엄한 엄마가 계셨는데 네. 엄마가 약간 공부 말고는 딴 건 다 너한테 필요 없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를 키우셨기 때문에 뭐 이 정도의 아픔은 아니었지만 저도 아팠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한 인간이 무언가에 집중하라고 다그쳐서 모든 것이 차단되는 환경? 그 환경일 때 얼마나 피폐해질 수 있냐를 전 조금 맛봤기 네. 때문에 너무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너무 싫었는데 나중에 어떤 분들이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연주가 할 수 있게 된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전 정말 분노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너무 재밌는 게 네. 한국 관객들에서 그런 반응이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관객하고 한국 관객하고의 차이가 네. 미국 관객들은 거의 대부분 분노를 하셨다 했다고요. 이 캐릭터에 대해서 이 플래처라는 이 선생에 대해서 네. 분노를 했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한국에서 뭔가 사람들의 반응이 뭐 참된 스승이라든지 이런 거 뭐 사랑의 매라든지 역시 그래서 이게 제가 문화 차이가 있구나. 네, 이런 거에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만큼 안 당해 보셨나 봐. 잘할 때. 그게 네. 좀 반대로 가보면 네. 전 죽은 신의 사회를 좋아하고 사실은 거기 나오는 로빈 윌리엄스가 제가 생각하는 스승상이에요. 그쵸. 근데 안타까운 건 거기에 주인공도 자살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 아이가 남자아이가 자살을 하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살한 이유는 사실은 아버지 맞아요. 때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아버지 입장에서 그럴 수 있죠. 왜 애가 갖고 있는 잠재 그걸 흔들어 깨워서 왜 바람을 이 넣냐? 사단을 냈냐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한국식입니다. 네, 한국식이죠. 저는 네. 로빈 윌리엄스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제가 꿈꾸는 스승 스타일이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감독이 이제 보는 스탠스하고 관객이 보는 스탠스하고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입체적인 거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저희 딸도 영화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네. 엄마가 좋아할 것 같아 하고 소개해준 최초의 영화가 요거 다음에 소개해 주실라라. 네. 이건 엄마가 꼭 봐야 돼 하고 네. 이제 얘기를 해줬었는데 거기에서도 열린 결말이잖아요. 맞아요. 해피엔딩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라고 봐요. 이런 저는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뭔가 이렇게 탁 촌스럽지 않게 끝에 탁 주는 그 느낌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았나? 이러면서. 네. 기본적으로 홍범 PD님도 음악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영화 속에 빨려드시기도 하시는 스타일이신 그렇죠. 거예요? 음악이 주는 효과가 어마어마하고요. 심지어 음악이 이제 단순한 이런 영화 스코어를 넘어서서 네. 이제 또 사운드 디자인이라는 파트가 또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이 목소리라든지 네네. 이것도 영화에서 아무런 뭐 음악이 없는데 네. 인물들이 대화하는데 밖에서 차 소리가 들린다든지 그게 다 만든 거거든요. 그 사운드 디자인이라는 걸로. 그게 엄청나게 디테일한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사운드가 그래서 저는 항상 영화를 영화관에서 보는 걸 선호하는 이유가 그런 설비가 다 갖춰져 있는 그쵸. 그것까지 다 감독의 의도이기 때문에 밖에 계시는 지금 저희 해주시고 계시는 PD님한테 또 한번 의견을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앉아 계시면 딱 좋은데. 오디오 PD님. 네,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네. 네, 오디오의 디테일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PD님. 그래서 그 봉주로 감독 같은 경우는
옥자 때부터 네. 처음에 이제 뭐 제공 영화사 이름 딱 제작자 이름 나오잖아요. 뭐 네. 투자 배급 CJ 이런 네, 식으로 네. 나오잖아요. 네. 그때 종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아이패드나 이런 그냥 집에 있는 TV로 보면 모르는데 영화관에서 보면요. 네. 그 종소리가 8번이 울리거든요. 네. 그게 시계 방향으로 왼쪽, 앞쪽, 오른쪽 이렇게 서라운드로 돌리는구나. 그게 사운드 체크인 거예요, 극장. 오. 그 봉준호 감독이 사운드 디자인에 대해서 되게 집착이 심해가지고 본인이 이거를 너무 우리나라 극장 중에 사운드에 대해서 체크를 안 한 극장들이 많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는 꼭 짚고 넘어가겠다 해가지고 옥자 때부터 그 기생충 지금 그리고 다음 영화까지 계속 자기는 앞으로 영화가 시작할 때 종소리를 넣어서 그거를 암묵적으로 이제 이 정보를 저처럼 알고 있는 관객들은 여기 사운드가 지금 이 극장은 사운드가 어디까지 들리는구나 이거를 판단할 수 있게. 와. 그만큼 사실 사운드 디자인이 중요한 요소인 거죠. 오, 재밌다. 네. 다음에 봉준호 감독 거 볼 때 집에서도 한번 테스트 해볼 필요가 있겠다. 집에 그런 정말로. 설치를 다 해놓는다면. 일단은 저희도 5.1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게. 네. 근데 그게 요즘은 위도 설정한다고 물론 그렇긴 하더라고요. 한데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그게 어느 정도가 되면 네. 그 스트리밍을 해주는 데서 그걸 살렸다는 거고 맞아요. 그렇지 않다는 걸 안 살려서 스트리밍을 그쵸. 썼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 됩니다. 음.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집에서 그런 홈 시어터를 만드시는 분들이 스피커가 점점 고급화되더라고요. 네. 그걸 다 프로젝터보다 더 구현해주는. 그러니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오디오가 정말 끝이 없어서 맞아요. 끝이 없죠. 너무 정말. 예민해. 그리고 스피커 뒤쪽을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러나 나팔처럼 이렇게 만들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소리가 너무 달라진다고.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끝없는 영역이더라고요. 맞아요. 돈 많이 드는 영역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영화로 이제 넘어가 보면은 이제 그다음에 이제 위플래시가 대박이 났죠. 드디어 본인이 옛날부터 만들고 싶었던 라라랜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네. 심지어 이번엔 주인공이 이제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라이언 고슬링하고 엠마 스톤이에요. 네. 근데 이제 재밌는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은 원래 캐스팅이 저 둘이 아니었습니다. 엠마 왓슨이었다는. 엠마 왓슨이었죠. 네. 그리고 엠마잖아. 그리고 라이언 고슬링이 아니고 그래요? 그 위플래시의 주인공이었던 마일스 텔러였어요. 아, 그래요? 네, 심지어 캐스팅까지 완료됐었어요. 오. 근데 마일스 텔러가 그 사이에 네. 위플래시로 대박이 나고 네. 저 라라랜드를 준비하는 그 사이에 네. 이제 판타스틱 4라는 영화를 찍습니다. 오. 판타스틱 4라는 이제 히어로 영화를 네, 찍는데 네, 네. 그 영화가 거의 역사의 길이 남을 망작으로 기록이 돼요. 어떡하. 근데 네. 이제 이게 영화가 망한 거는 사실 뭐 어쩔 수 그럴 수 없는 있죠. 그건 거의 뭐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음.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데 그 촬영장에서 이 감독하고 이제 저 배우가 뭐 마약에 취해서 촬영장에 들어온다든지 그냥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렇게 한다든지 그게 소문이 다 나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 데미안 샤젤이 내가 이렇게 20대 동안 준비했던 대본을 드디어 내 드림 컴투를 하는 건데 이런 자부이 나는 배우와 아무리 내 위플래시를 함께했다 하더라도 같이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를 본인만 생각한 게 아니고 뭐 주변에서 제작사들이 얘기했겠죠. 그쵸, 그쵸. 심지어 저 라라랜드는 돈이 많이 드는 프로젝트니까요. 그래서 이제 문자로 이별을 문자로 이별을 그래서 위플래시 이후에 그 내리막길을 갔다는 게 바로 그거네요. 그게 맞습니다. 있었네. 너무 한꺼번에 떠서 그랬을 거야. 아니 너무 열심히 드럼을 쳐서 그래요. 네. 그렇죠. 피폐해졌고. 일종의 메소드 연기 비슷하게 거기에 너무 빠져들고 실제로 피해자가 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제 문자로 뭐 기사로 통보를 넌 안 돼. 네, 기사로 최악인데. 이제 기사로 네. 통보를. 너무 아팠겠다. 근데 왜 왓슨까지 왜 잘라버리냐? 엠마 왓슨은 그때 이제 미녀야수 영화 를 때문에 실사판. 이제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하차를 하게 된. 근데 엠마 왓슨이 이거 했으면 안 불쌍했을 것 같아. 저도 안 어울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엠마 왓슨 너무 강한 이미지가 그렇죠. 있어서 너무 예쁘게 완벽하게 네.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뭐 되게 맞는 각자 영화에 맞는 캐스팅이었다 생각을 해요. 네. 그 뷰티 앤 비스트라든지 네.
라라랜드라든지 각자 그냥 맞는 배우에게 캐스팅이 돌아갔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딱히 뭐 라이언 고슬링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그림이 상상이 안 되거든요. 다른 배우가 저 영화를 찍었다는 게. 라이언 고슬링도 너무 잘했어. 라이언 그렇죠. 고슬링은 사실은 빅숏에서 봤던 그 느낌이랑 너무 달라서. 맞아요. 근데 연기를 잘한 거야. 확실히 잘하죠. 네. 정말 잘합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이 여기 영화인지 그 기피디님은 모습이 약간 바뀐 모르거든요. 네. 아마 몰랐을 거예요. 처음에 몰랐다가 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이렇게 됐던 정도로 연기를 잘해서. 또 이 라이언 고슬링이 과묵한 드라이버이자 무시무시한 남자로 나온 드라이브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거든요. 저는 그 영화로 거의 처음 라이언 고슬링이란 이 배우가 이렇게 연기를 잘했구나라고 느꼈는데 그 영화랑 또 이 영화랑 비교해보면 아예 다른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정말 잘하는 배우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저 영화는 뭐 보시다시피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뭐 다 쓸어버립니다. 감독상, 여우주연상, 촬영상 뭐 다 그냥 뭐 강력한 네. 다이슨 청소기 같은 흡입력을 보여주죠. 저 영화 또 이제 그해 뭐 베니스 영화제나 이런 데 사용을 다 했었는데 뭐 톰 행크스가 저 영화를 보고 이건 거의 신이 내린 축복 같은 영화다 이렇게 평을 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저것도 마찬가지로 10월에 그해 10월에 부산 영화제에서 사용을 또 했죠. 그때부터 이미 뭐 사람들이 뭐 이 영화는 정말 개봉하기 전에. 네, 개봉하기 전에 이제 웬만한 영화들은 대작들은 이제 훌륭한 작품들은 개봉하기 전에 한 6개월 전에 부산에서 먼저 보실 수 있다 보시면 돼요. 제가 매년 10월마다 가거든요, 부산은. 네, 예를 들어 지금 뭐 영화관에서 하고 있는 영화들, 네. 뭐 이니셜 인 에벤시,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든지 이번에 아카데미 작품상 받은 네. 다 전 부산에서 봤어요. 이미 부산에서 나오는 영화들은 검증이 된 영화다. 부산국제영화제 위상이 그 정도가 돼 대단하네요. 있군요. 아시아에서 가장 크니까요. 저는 몰랐어요. 그 네. 정도인지는. 아시아 첫 프리미엄이 부산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베니스 베를린에서 칸 그리고 세 네. 곳에서 한번 하고 네. 그리고 10월에 그거를 부산에서 처음으로 틀어주는. 오. 그래서 부산은 한번 꼭 가보실만 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네. 네. 전혀 몰랐어요. 그 네. 정도 역시 우리 것에 대한 이런 게 잘 없어.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으로 부산 영화 잠깐 이제 살짝 뭐 네. 이야기를 새는데 네, 네. 부산 영화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딱 그 영화제 기간에 딱 가면은 해운대 해변 자체가 그 영화제 포스터로 꽉 차 있어요. 정말 영화 그리고 실제로 영화 배우들 감독님들이 많이 길거리 돌아다니시고 예, 저도 그냥 영화제 기간에 그냥 잠깐 호텔 앞에 있는 이자카야를 갔는데 뭐 가수 윤상 씨부터 많은 우리가 좋아하는 배우들과 감독들이 모여서 술 한잔 하는 거를. 사인 받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노트 하나 준비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실제로 그때 양주희도 돌아다녔으니까요. 예, 작년 가을에. 그래서 영화의 낭만을 한번 그러네요. 해운대 바닷가에서 네. 맞습니다. 다음에 부산국제영화제 특집을 한번 해주시죠. 너무 좋죠. 네. 또 제가 가본 부산국제영화제 이런 식으로 좋은데요? 그러니까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라라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네. 많은 사람들이 인생 영화로 뽑는 맞아요. 영화고요. 저도 정말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저 영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네. 그 엔딩이 사실 그 엔딩 마지막에 딱 영화 초반부에 나왔던 장면이 나오면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전개가 되잖아요. 그쵸. 우리가 그 전에 봤던 영화 내용이랑 다르게 전개가 맞아요.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what if 이제 만약 이랬다면 어땠을까? 그게 사실 되게 저는 저번에 이제 조던 필 감독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도 이 영화의 스토리를 시네마로 풀어낸다. 네. 영화의 스토리를 그 결말 부분을 그 절정의 딱 클라이맥스에 다다르는 부분을 영화적인 모습으로 풀어낸다라는 거에 전 되게 감동을 많이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2시간 동안 거의 영화를 보고 이 마지막을 어떻게 끝낼까에 대한 이게 항상 모든 영화에 대한 숙제인데 라라랜드 같은 경우는 영화의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우리가 봤던 거기서 다시 시작을 하는데 그게 엔딩 10분짜리 엔딩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다 못 봤던 비주얼인 거잖아요. 본 듯하면서 뭔가 우리가 이러길 바랬던 맞아. 내용들이 전개가 되잖아요. 그 부분이 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위플래시하고도 같은 결이라고 보는 게 사실 이제 위플래시보다는 훨씬 더 이제 뭔가 분위기도 밝아 보이고 뭐 좀 웃긴 유머 포인트도 있고 하지만 네. 사실 이제 두 개 다 공통점이 너가 꿈을 위해서 어디까지 버릴 수 있니인 거거든요. 그러네요. 저 엠마 스톤의 꿈은 유명한 배우가 되는 거예요. 네. 저 주인공 남자의 꿈은
그 팹이라는 이름의 바를 맞아. 본인이 정말 아무런 경제적인 게 없이 그런 부담 없이 재즈 자기가 원하는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그런 네. 음악인들이 모여서 그런 재즈가 하나가 되는 바를 여는 게 꿈이었잖아요. 네. 객관적으로 보면 그 둘 다 완전히 꿈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그러네. 근데 그 둘이 개인이 돼가지고 마지막에 그 바에서 우연히 관객과 연주자로서 만났을 때 서로를 그리고 바라봤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게 아, 우리 너무 잘 살았다가 아니고 아, 그때 이랬으면 어땠을까인 거거든요. 저는 사실 그 부분이 막 되게 모든 걸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게요. 아, 지금 이렇게 해석해 주시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을 딱 떨어지게는 못 해봤거든요. 꿈을 위해서 가는 길을 응원해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정말 그 오디션도 안 보러 가겠다고 뒤집어 쓰고 네. 고향에 가 있을 때 그거를 깨워서 보게 해준 사람도 그 당시에 남자친구였는데 네. 그와 함께 사랑을 이루는 결말은 결국 얻지 못하고 그렇죠. 원래 설정했던 꿈만 이룬 거네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뭔가 뭐랄까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 트러블이 있죠. 둘 간에. 트러블 때문에 헤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이후에 다시 화해를 맞아요. 했거든요. 화해하니까요. 네. 그래서 네. 해피엔딩이 될 줄 알았는데 끝에 보니까 해피엔딩 아니야. 같지가 않아. 네. 약간 그런 느낌? 그렇죠. 근데 진짜 우리 삶 같은 느낌. 네. 네. 그게 되게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위플래시에서 보여줬던 그 내용을 더욱더 뭔가 좀 대중적으로 풀었지만 네. 사실 더 저는 잔인하다고 느껴지기도 했었어요. 아. 그 되게 뮤지컬하고 꿈 같고 네. 그리고 실제로 그 마지막에 그 10분 동안 펼쳐지는 그 장면들이 되게 화려하고 되게 음악도 신나고 막 점점 엄청 화려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영화들이 이제 그 옛날에 헐리우드 뭐 사랑은 비롯하고 스윙 더 레인이라든지 뭐 되게 그런 걸 다 오마주한 장면들이 막 이렇게 많거든요. 네. 옛날에 화려했던 헐리우드의 영화들 정말로 모두가 이렇게 막 해피 웃으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애초에 이 영화의 장르도 뮤지컬이고요. 근데 그 뮤지컬 장르라는 거를 이용해 가지고 마지막에 딱 그 엔딩이 10분 동안 그 펼쳐지는데 노래를 안 하잖아요. 네. 그냥 음악만 나오잖아요. 그 전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나왔던 그 음악 스코어만 흐르고 네. 저걸 딱 노래는 부르지 않죠. 네, 네. 그리고 그게 점점 이제 그 사운드가 죽고 이제 피아노로 바뀌면서 현실로 돌아오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물론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배우로서 성공하고 바를 네. 열고 성공적으로 아티스트로서 네. 그런 모든 과정들이 이제 화려하고 정말 그래 보이지만 그렇게 행복한 뮤지컬 라라랜드가 그런 뜻이거든요. 라라랜드가 행복한 파라다이스 이런 뜻이거든요. 실제로. 맞아요. 네. 그런 LA 랜드 때. 네. 그런 부분에서 되게 참 여운이 남는 결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엠마 스톤이 좌절해가지고 집에 있을 때 네. 고슬링이 그 면접, 그러니까 인터뷰 뭐라 그래야 돼? 오디션 면접 보러라고 오디션. 네. 그 얘기하러 가는 그 도시 이름이 네. 어디서 봤지? 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네. 실제로 있는 도시거든요. 보더시티라고. 네. 그게 라스베가스에서 후버댐 가는 데 있는 크지 않은 뭐 마을이라고 하기에 좀 크고 한 도시예요. 소도시. 그러니까 저 이름 어디서 봤지 하고 보니까 거기더라고요. 근데 왜 보더시티지? 이게 약간 뭐 중의적인 의미를 뭘 쓰고 싶었나? 그러네요.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 음악은 잘 모르니까 근데 음악적으로 해석해 주시니까 그건 확 와닿고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그러니까 음악도 너무 좋았지만 또 하나가 이 완성도. 무슨 완성도냐면은 세계 완성도? 컬러를 쓰는 완성도가 그쵸. 엄청나다는 생각이. 어마어마하죠. 네. 그거에서 또 한 번 놀랬죠. 그린피스 천문대 올라왔더니 저렇게 안 예뻐요. 네. 아니, 라라랜드 투어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놀랍게도 저 영화의 촬영 기간이 한 달이에요. 진짜 대단한. 네. 와, 압축해서 하는 재주가 있으시구나. 맞습니다. 근데 그 길을 그렇게 막고 하려면 머릿속에 다 각이 안 나오면 그거 할 수 없어. 그게 제가 알기로는 개통하기 전 도로였대요. 네, 그러지 않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사실 그 그렇죠. 막히는 실제로 쓰는 동네. 도로인데. 맞아요. 말도 안 우리나라 되지. 지금 올림픽대로 막은 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난리 나지? 그래도 그거 아마 한 번에 찍었다고 그랬나? 네, 맞아요. 원테이크로. 네.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 배우들도 어떻게 그걸 원테이크로. 정말.
대단한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여러 의미로 맞아요. 대단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감독 역량은 분명히 근데 그렇게 젊은 감독의 몇 번째 안 되는 작품인지는 정말 몰랐어요. 네. 음. 두 번째 영화죠. 저도 뮤지컬 음악 그 영화들을 좋아해서 네. 아까 말씀하셨던 Sing in the Rain은 아. 노래 가사 멜로디가 계속 떠오르는데 네. 도대체 이게 뭐지 하고서 한참 찾았던 기억이 있어요. 겨우 찾아냈던 라라랜드에선 기억나는 음악 있어요? 그 맨날 치는 거. 그 따라하라고 아. 못해요. 아. 시티 오브 스타. 네 아. 맞아요. 네, 네. 시티 오브 스타. 저는 뭐 다 좋았지만 그 음악이 너무 좋았어요. 오디션을 억지로 보러 가가지고 불렀던 자기 이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쭉. 좋았죠. 네. 오디션. 네. 그 노래 제목도 오디션이에요. 아 그렇군요. 오. 거기서 자기 꿈 얘기를 이모의 꿈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꿈 얘기로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와. 연출을 그 부분 연출은 기억나요. 맞아요. 네네. 카메라가 이렇게 돌면서 약간 촌스러운 옛날식 연출인 것 같은데 또 네. 아니야. 안 촌스러워. 맞아요. 맞아요. 옛날 영화에서 봤을 법한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Sing in the Rain이나 이런 데서 오마주한 게 많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좀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옛날 다시 보고 싶다. 뮤지컬 영화들도 떠오르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다음 영화로 넘어가면 이제 아무도 거의 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퍼스트맨이라는 영화인데 네. 이거는 거의 이제 라라랜드를 찍고 진짜 한 1년, 2년 뒤에 그냥 바로 촬영 들어간 영화거든요. 와. 그래서 퍼스트맨 이것도 이제 닐 암스트롱 우주의 달에 네. 갔던 이제 꿈에 대한 얘기죠. 꿈에 대한 얘기. 이 영화에 대해서 사실 설명할 게 많이 없어가지고 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이제 라라랜드로 엄청난 명성을 얻고 이제 보통 감독들이 그렇게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이라는 걸 타면은 제작자도 그 다음 작품은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이렇게 하거든요. 아, 진짜요? 제작비도 거의 무한으로 주고 이제 근데 보통 그때 삐끗합니다. 그죠, 그죠. 대부분 그때 삐끗해요. 이게 왠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아카데미에서 이 사람이 막 박수를 받고 박수갈채를 받고 이제 그 다음 영화를 엄청 제작비를 두둑하게 그리고 뭐 캐스팅도 거의 완벽 본인이 원하는 배우. 왜냐면은 누가 하기 싫겠어요. 그쵸, 다 하고 아카데미에서 싶죠. 감독상을 탄 사람인데 다 정말 1급 A급 배우들이 하고 싶어 하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딱 하면은 다 미끄러지거든요. 오. 지금 법칙이 거의 그럽니다. 지금까지. 아니 여기 주인공이 라이언 고슬링이에요? 여기도 라이언 고슬링입니다. 그러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몰라 저 영화를. 삐끗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이 퍼스트맨을 심지어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저스틴 하우치 그 사람도 이 영화의 이제 OST를 맡았는데 오. 거의 모릅니다. 이거 본 것 같아. 넷플릭스인가 어디선가. 네, 아마 많이 보시는 넷플릭스 있을 거예요. 약간 흑백 느낌의 어두운 느낌으로 영화가 만들어져 있지 않나요? 맞아요. 되게 화면이 그 옛날 카메라, 16mm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되게 자글자글한 쉽게 말하면 좀 이게 선명하지 않은 그런 느낌으로 영화가 진행이 되다가 이 마지막에 주인공이 이제 달에 갈 때 네. 그때 저번에 조던필 특집 때 말씀드렸죠. 70mm IMAX 카메라 어마어마하게 화질이 좋은 갑자기 그걸로 딱 바뀝니다. 오. 사실 이거 극장 체험 느낌의 영화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닐 암스트롱이 이제 달에 가는 꿈을 이루기 전에 막 열심히 막 운동을 하고 막 엄청 힘들게 막 아내와의 트러블도 있고 막 그런 삶을 맞아요. 견디다가 우주로 갈 때 그리고 그 과정이 다 지구에서의 과정이 다 그 답답한 16mm 화질도 안 좋은 그걸로 내용도 답답해. 막 나오는데 전개도 답답해. 네. 마지막에 딱 그 달에 오를 때 그 쨍하면 그 딱 그 그건 영상으로 IMAX의 와우. 느낌. 그걸 대비를 주고 싶었네. 그러네. 근데 관객들이 그 앞을 견뎠을까? 그러니까 제가 거죠. 힘들게 봤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릴 암스트롱, 그러니까 그 달 착륙 전에 있었던 그런 상황을 들어본 적이 없다가 그쵸. 그 재미로 그냥 쭉 따라갔지 사실 옛날 영화인 줄 알았어요. 그 라이언 고슬링인지도 몰랐어. 너무 어두운 거예요 전반적으로. 네. 칙칙하고 네. 흑백이야 할 정도의 느낌. 맞아요. 일부러 그렇게 딱 대비를 주려고 했는데 실패를 해버렸죠. 그래도 뭐 평론가의 평가는 좋았습니다. 네. 사람들이 뭐 좋아했는데 이제 작품 이제 흥행적으로는 뭐 가슴이 아픈 일이었죠. 유사 영화가 떠올랐어요. 어떤요? 톰 행크스의 아폴로 13. 3연속 아카데미 나무 주연상을 노리며 찍었는데 망작된.
아, 달에 가면 무조건 망하나요? 아닌데. 그러게요. 아니, 왜 화성 간 거는 흥했지만, 뭐죠? 마션은. 흥행을 하려면 화성을 가야 되는군요. 네, 달은 안 되겠네요. 달은 포기하는 걸로. 공유도 달에 갔다가 욕먹었어요. 아, 그러네요. 달은 포기하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네. 뭐 사실 이 영화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할 건 없어가지고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보시는 거를 서사면에서도 저는 추천해요. 그렇죠. 나쁜 영화가 아닙니다. 절대 못 만든 영화가 망작이 아니고요. 맞아요. 잘 만든 영화예요. 잘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히든 스토리도 있고 너무나 멋지지만 우리들은 이미 눈이 고급화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는 거죠. 네네. 네, 그래도 저는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럼 한번 챙겨봐야겠어요. 본 사람으로서 네. 나만 볼 순 없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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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영화 바벨론입니다. 네. 이거를 제가 이제 한국은 2월에 개봉해가지고 2월에 봤는데 미국은 이제 22년 10월, 11월에 개봉을 했어요. 아, 진짜 얼마 안 됐네. 12월에 개봉을 했어요. 아, 12월에 그래요? 개봉했는데 원래 이제 영화사에서 그의 가장 돈 될 것 같은 영화를 미는 게 12월이거든요. 아카데미까지 노리는. 네네. 왜냐면 3월에 아카데미 시즌이니까 10월에서 12월 사이가 가장 이제 딱 이제 이거는 우리가 아카데미를 노리겠다고 만든 거예요. 각인이 딱 되게 일부러 그때. 그렇죠. 네네. 저 영화는 이제 제작비가 가장 많이 들었고요. 저 감독 영화 중에. 그리고 영화 사용 시간도 3시간입니다. 예, 3시간이고 이제 그리고 아까 색을 말씀하셨는데 네. 정말 미술이 그래요? 그럼 또 봐야 돼. 저 되게 제 학교 친구가 네. 저기 미술팀이어가지고 네. 저한테 저 제작 단계부터 이 영화가 대본이 어떻게 투자를 받았는지 모르겠다. 네, 그럴 정도로 이제 파격적이다. 우와. 라고 했는데 실제로 되게 내용이 파격적이고요. 그래요? 브래드 아저씨 나오고. 맞습니다. 브래드 피트, 마거 로비. 뭐 완전 진짜 화려하네요. 화려하죠. 네. 조연들까지 다 화려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 배경이 이제 20년대 할리우드예요. 정확히 말하면은 할리우드가 원래 무성 영화. 네. 이제 인물이 말을 해도 들리지 않고 자막으로만 나오고 그런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변하는 시기가 있었죠. 네네. 그때를 다루는 영화예요. 싱 더 레인이랑 똑같은 시기네요. 맞습니다. 네. 심지어 싱 더 레인이 영화에 나옵니다. 그래요? 네. 한번 봐야 되겠다. 정말 근데 그 당시에 정말 야만적이었던 촬영을 하다 사람이 죽어요. 촬영을 하다가 사람이 막 죽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많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액션 같은 걸 하다가 실제 칼 들고 싸우니까요. 이제 죽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일들을 매번 이렇게 말씀드린다면은 오즈의 마법사 촬영할 때 나무꾼이 얼굴에 이렇게 은색으로 칠하잖아요. 네. 그게 수은 같은 재질이었어요. 그런 화학 물질. 일시적으로 피부에 좋아졌겠지만 발암 물질이었어요. 네. 그걸 바르고 했고 뭐 사자분장 같은 경우도 그게 그리고 이제 그 초록색 마녀. 네. 그 초록색이 피부에 붙어가지고 화상을 입었다는. 와. 네. 그리고 이제 도로시 역할을 맡았던 그 주디 갈란드인가요? 네. 그 배우는 이제 촬영 기간이 이제 밤샘 촬영을 하니까 그때 14살이었는데 코카인이랑 담배를 먹이고 담배를 하루에 한 값씩 피게, 두 값씩 피게 강제로 때려가면서 시켜가지고 촬영을 했던 정말 야만의 시대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야만의 시대라고 표현하는구나. 네. 심지어 이제 오즈의 마법사는 20년대가 아닙니다. 훨씬 뒤입니다. 40, 50년대거든요. 20년대는 어땠냐면은 이제 흑백 이제 시대고 무성 영화 시대인데 그때 뭐 나왔던 영화들 많아요. 뭐 배너가 이제 저희가 아는 배너 말고 그 전에 나온 배너가 또 있거든요. 그래요? 맞아.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노아의 방주라는 노아의 방주를 다룬 영화가 있는데 그게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요. 왜냐면 그 영화 때문에 노동조합이 생겼거든요. 스턴트 보호하는 노동조합이 생겼거든요. 그 정도로? 그 노아의 홍수가 이제 노아의 방주 홍수가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물에 휩쓸려가는 걸 찍는데 실제로 리얼하게 하려고 말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몇 톤의 물을 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8명이 죽었어요. 8명 익사하고 뭐 중상자가 정말 몇십 명이 나오고. 와, 이건 말이 안 된다 정말. 지금 인권 얘기할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랬던 시대입니다. 20년대가. 그때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옛날을 보면은 정말 말이 안 되죠. 야만이야. 그렇죠. 야만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 영화를 보면 그런 엑스트라 죽어가지고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네. 뭐 파티를 하는데 배우가 죽어서 빨리 다른 배우 그 배우는 죽은 건 어쩔 수 없고 빨리 내일 촬영이니까 다른 배우 찾자고 우리. 웬일이야. 이런 얘기도 나오고. 브래드 아저씨 나오는 영화는 생각해볼 게 많은 영화들이 많아. 맞습니다. 영화는 되게 좋았어요. 물론 이제 흥행적으로 망했고, 네. 이제 흥행적으로 망했습니다. 흥행적으로 망해버렸고, 그리고 상도 하나도 못 받았지만 후보는 올랐죠. 의상상, 네. 음악상 이런 건 올랐는데, 전 되게 좋은 영화라고 생각해요. 음악 미술은 다 후보에 올랐어요. 근데 이제 상을 못 탔죠. 영화를 보시면은 이제 후보에 안 오를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너무너무 화려하고 그러고요. 네. 너무 훌륭한 영화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저 감독의 꾸준한 꿈에 대해서 꿈에 대한 감독의 시선. 이제 저 야만의 시대에서 스타가 되기 위해 올라왔던 배우들. 그리고 이미 스타가 됐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배우들. 정말 무슨 질문을 하려는지 알 것 같은 게 꿈이란 게 사실 어떤 건지 모르고 우리가 꾸잖아요. 맞아요. 그게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그거에 대한 것만 쫓아가는 거다 보니까 꿈을 설정할 때 어떻게 설정해야 돼라는 거를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고 맞아요. 내 속에서 무언가 나오고 근데 그거의 결과는 그걸 어둠으로써 이르는 게 분명히 있지만 그거에 대한 예측은 없이 쫓아가다 보면 어느새 거기에 갔고 나의 세팅은 바뀌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거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성영화에서 유성영화로 바뀔 때 네. 역사적으로 보면은 무성영화에서 대스타였던 사람들이 완전 망가진 케이스가 너무 많았어요. 목소리가 별론 거예요. 네. 딱 시인도레인의 눈빛하고 그 느낌으로. 외모는 완벽한데 맞아요. 말을 하는 순간 깨는 거예요. 사투리가 심하다든지 뭐 목소리가 뭐 맹eng거리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관객들이 뭐야 내가 생각한 이 배우는 되게 맞아. 진중한 이미지였는데 입을 여는 순간 너무 이게 다른 거예요. 이제 실제 그런 일들이 많았고 그게 이제 영화에서 다 나와요. 그리고 이제 브래드 피트가 거의 이제 피해자로 나오죠. 어마어마한 무비스타인데 유성영으로 바뀌면서 그 시대의 그거를 흐름을 못 하고 결국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래서 브래드 피트가 이제 절망을 하면서 이제 본인의 영화가 망하고 그 평론가가 악평을 쓰고 심지어 자기가 친했던 평론가가 그래서 그 평론가한테 따지러 갑니다. 어떻게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아무리 너가 평론가라고 해도 우리가 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정말 인신모독 이런 악평을 쓰다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평론가가 이제 브래드 피트한테 말하는 부분이 이 영화의 사실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뭐라 얘기를 하냐면은 너의 시대는 끝났다. 너는 이제 끝난 거고 넌 부활하지 못할 거다. 근데 100년 뒤에 너가 찍었던 영화를 너의 후손들이 다시 봤을 때 그때 넌 부활할 거다. 그래서 넌 영원히 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평론가는 정확한 얘기를 해줬네요. 네. 근데 그 얘기도 동시에 던지는 거네요. 죽은 다음에 영광을 얻는 것에 대해서 한번 던지는 질문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1920년대가 100년 전이잖아요. 지금부터 딱. 그러네요. 이제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감독은 이게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까요? 일단은 팬데믹 때 찍은 영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뭐 이렇게 망할 것 같지는 몰랐겠지만 정말 본인이 사실 이제 퍼스트 멤버보다 훨씬 더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원래 이걸 이제 시리즈로 만들려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캐스팅도 에마 스톤이었어요. 마고 로비가 아니고. 근데 이제 팬데믹이랑 여러 가지 겹치면서 좀 딜레이가 되면서 그리고 이제 시리즈로 하려고 했던 거를 3시간짜리 영화로 압축을 하면서 여러 가지가 꼬이면서 이제 에마 스톤 하차하게 되고 마고 로비가 다시 대타로 들어오게 됐는데 그래도 저는 감독이 하고 싶은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는 흥행을 목표로 하는 감독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근데 돈이 궁하면 다시 흥행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쵸. 근데 이미 뭐 많이 벌지 않았을까요? 네. 아직도 누군가는 시티 오브 스타를 차에서 듣고 있겠죠. 그렇죠. 그럼요. 요것도 하나 만들어 보죠. 우리 라라랜드 음악만 쭉 소개해 주시는 거 하나 만들어 보죠. 오늘 정말 제대로 알았네요. 감독 데미안 셔젤. 네. 셔젤. 네. 셔젤에 대해서 오늘 처음으로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아요. 와, 호은 PD님의 매력은 바로 이런 것이죠. 제대로 알게 도와주신다는. 그 음악 감독 이름이 뭐야? 저스틴 하워츠. 하워츠. 네. 이 사람 음악도 한번 관심 있게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스필버그의 음악을 했다는 존 윌리엄스. 네. 그 사람 뭐. 음악도 한번 연결해서 들어보면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와, 오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따라왔어요. 그리고 저 바빌론 영화는 딱 제 스타일이네요. 그 비하인드의 스토리, 그 다음에 인간의 그런 허망한 꿈과 그런 뒷이야기, 또 저기에 많은 심리 묘사가 있을 것 같아서 챙겨봐야겠다는 생각이 또 드는 영화 하나 또 발견했습니다. 네. 하여튼 저는 또 하나의 컨텐츠를 호은 PD님께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음악. 그 말씀해 주셨던 그 작곡가? 어떻게 음악, 영화 음악. 그 두 분만이라도 쭉 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서 플레이리스트 만들어 놓으면 들으시는 분들도 영화 다시 떠올리기도 하고 그 영화 한번 볼 때 이 부분 집중해서 음악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좋죠. 네. 역시 오늘도 뭔가 또 낳는 프로그램 중에 또 뭔가에 쑥 낳는 네, 그랬네요. 네, 오늘 이렇게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도 감사드리고 호은 PD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